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기묘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집의 평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 바로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글과 기호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나 집안의 흥망성쇠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코끝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지문입니다. 꽃은 향기로 자신의 생명을 알리고 짐승은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집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구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석진 곳에 어떤 기류가 정체되어 있느냐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인 셈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지성인의 서재와 저물어가는 가문의 거처를 방문하며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잘되는 집안에는 반드시 그 집만의 맑고 서늘한 기운, 즉 청기 즉치가 감도는 법입니다. 반대로 무너져가는 집, 질병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집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는 아니더라도 눅눅하고 불쾌한 탁기독치가 고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그저 디퓨저 하나 놓으면, 향수 한번 뿌리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일 뿐입니다. 인공적인 향 뒤에 숨은 본래의 냄새, 즉 습기찬 벽지에서 새어나오는 곰팡이내, 구석에 방치된 낡은 물건들이 내뱉는 먼지 냄새, 그리고 사람의 채취가 섞여 만들어진 그 특유의 침체된 냄새는 결코 향수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집의 비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영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열어 환기, 환치를 시켰지요. 환기란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집안의 고인 냄새는 곧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전염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집을 치우지 않고 치우지 않은 집에는 어두운 냄새가 고이며 그 냄새는 다시 그 사람의 폐부 깊숙이 박혀 운명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특히 50살을 넘긴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나이는 이제 인생의 수학기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듯 집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순환되지 않고 썩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노출 어처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가 머무는 공간에서 나는 정체된 냄새입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오늘 당신의 현관을 열었을 때 당신을 맞이한 그 첫 냄새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그 냄새의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오고 행운은 그 냄새를 피해 달아납니다. 이제 저는 그 냄새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느 구석에서 싹 트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당신의 자산과 건강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살기사치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지독한 경고이자 생명의 기호학입니다. 부디 이 노인의 말에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공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냄새들의 정체가 사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말입니다. 집안에 들어섰을 때 코끝을 스치는 묵은내, 그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생명,生命이란 무엇입니까? 흐르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숨이 흐르고 생각이 흘러야 생명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며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1년 내내 단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물건들이 내뿜는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냄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학자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책과 자료를 버리지 못해 집안 가득 쌓아두었지요. 처음에는 지적인 향기가 나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곳에서는 낡은 종이가 부식되는 매캐한 냄새와 습기가 섞인 기분 나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안색을 흐리게 하고 결국에는 원인 모를 폐질환을 불러왔습니다. 물건이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은 셈입니다. 특히 주방 뒤편에 찌든 기름때 냄새, 화장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악취, 그리고 신발장 속에 갇힌 낡은 가죽 냄새,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우리 인생의 운로도 막힙니다. 풍수질이라는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곳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겠습니까? 행운이라는 녀석도 참으로 까다로워서 정갈하고 향기로운 곳에만 발을 들여놓는 법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업겹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여 버리지 못한 채 썩혀두는 그 물건들이 내뿜는 냄새가 바로 업의 냄새입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옷장 속에서 눅눅하게 젖어드는 냄새는 당신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무거운 기운은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고 게으름은 다시 집안을 더럽히며 냄새를 더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과 불운이 좋아하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유럽의 오래된 성들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끊임없는 닦음과 버림, 그리고 바람의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네 아파트를 보십시오. 창문은 꽁꽁 닫혀 있고 발코니에는 짐이 가득합니다. 그 갇힌 공기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피로가 섞여 악취로 변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의 힘으로 그 탁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고 육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공간의 냄새는 곧바로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집안에서 나는 기분 나쁜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싱크대 밑에 썩어가는 음식물 찌꺼기일 수도 있고 베란다 구석에 켜켜이 쌓인 먼지 더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은 채 방치된 낡은 편지나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그 냄새를 지우지 않는 한 어떤 보약도 당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집은 당신의 확장된 몸입니다. 내 몸을 씻듯 집안의 냄새를 씻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철학적 실천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아프고 예민한 곳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바로 공간에 배어든 사람의 냄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떤 집에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악취는 없는데도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고 눅눅해지는 기분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슬픔의 채취 혹은
우울의 잔상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향기나 악취는 물질에서만 나온다고 믿지만 사실 인간의 감정만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없습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와 고독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와의 불화, 혹은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이 마음속에 고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방 안에서는 그 마음과 똑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볕이 들지 않는 방에 홀로 앉아 매일같이 한숨을 내뱉는 노인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커튼과 침구에는 그 한숨의 성분이 배어듭니다. 씻지 않은 몸의 냄새와 오래된 후회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는 단순히 환기를 시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분비물과 같아서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을 더욱 어둡게 갉아먹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의 방에서 나는 냄새는 돈이 없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한 마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늙음과 추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요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진짜 추함은 자신을 놓아버리는 데서 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낡은 옷을 수겨올 때 세탁하지 않고 머리에서는 기름진 냄새가 나며 입안에 구취를 방치하는 것,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매일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은 자존감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간에서 패배자의 냄새가 나도록 방치한다면 어떤 행운의 여신이 그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귀인은 향기를 따라오고 악인 모려는 악취를 따라 꼬이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 안에서 나는 냄새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자소서입니다. 특히 사별을 했거나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독은 냄새를 남깁니다.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가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절망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성공한 기업가는 큰 파산을 겪었을 때도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자신의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 입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방 안에서 가난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내 정신마저 가난해질 것 같아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거처에서 나는 냄새를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억지로 비싼 향수를 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누 냄새가 나는 깨끗한 손수건 하나, 햇볕에 잘 말린 바삭바삭한 이불의 냄새, 그리고 맑은 차 한 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 이런 소박한 향기들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더 씻고 더 닦고 더 향기로워지려 애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덮치려는 질병과 우울의 그림자를 쫓아내는 가장 품격 있는 저항입니다. 당신의 향기가 바뀔 때 비로소 당신을 에워싼 운명의 공기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병을 알았으니 이제 치유의 처방전을 써내려 가야겠지요. 집안에 고인 죽은 냄새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운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냄새의 근원을 도려내야 합니다. 특히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낡고 뒤축이 무너진 채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밴 신발들은 당신이 걸어온 고단한 과거의 퇴적물입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신발은 당신을 새로운 운명으로 데려다주는 도구인데 거기서 악취가 난다면 당신은 영원히 과거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방의 찌든 때를 닦아내십시오. 주방은 가족의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자 풍요의 원천입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물 썩는 데는 당신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가장 큰 쥐새끼와 같습니다. 낡은 행주를 삶고 싱크대 배수구에 뜨거운 물과 베이킹소다를 부어 그 깊은 곳에 악취를 씻어내십시오. 그것은 집안의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람을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수후수이라 하여 바람과 물의 흐름을 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밤새 고여있던 당신의 한숨과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천지간의 맑은 전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정체된 공기가 흐르도록 부채질이라도 하십시오. 흐르지 않는 공기는 썩기 마련이고 썩은 공기는 반드시 냄새를 남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말의 냄새도 정화해야 합니다. 언어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이들이 모여 앉아 남을 헐뜯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내뱉는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집안 벽지에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기보다 무겁습니다. 집안에서 거친 말을 삼가고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향기가 당신의 방을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정화가 완성됩니다. 하나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식물과의 교감입니다. 향이 강한 꽃보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식물을 하나 들여놓으십시오. 식물은 소리 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사람의 도끼를 흡수합니다. 그 식물을 정성껏 돌보며 매일 물을 줄 때 당신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오늘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부터 닦기 시작하십시오. 락스 냄새가 아니라 땀 흘려 닦아낸 정갈한 비누 냄새가 당신의 집안을 감돌게 하십시오. 50 이후의 평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냄새를 다스리고 불필요한 집착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그 정성스러운 과정 속에서 싹 트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걸레 한 장을 들고 당신의 운명을 닦아낼 준비를 하십시오. 청결은 신성함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도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의 냄새부터 시작해 마음의 채취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기호를 읽어왔지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훗날 당신이 떠난 자리에 어떤 냄새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어령이라는 노학자가 평생을 바쳐 탐구한 생명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췌장암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느낀 것은 죽음이란 거창한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던 공간에서 서서히 우리의 냄새가 옅어지고 다른 향기로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머물다 간 방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그가 떠난 뒤에 남겨진 향기로 알 수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물건을 쌓아두고 남을 원망하며 악취를 풍기다 간 자리에는 슬픔과 허무만이 감돌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닦고 주변을 보살피며 맑은 영혼으로 살다 간 사람의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은한 난향난샹이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인 50을 넘겼다면 이제는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나 땅 문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머물던 곳은 참으로 맑고 향기로웠다는 기억, 그분의 말 한마디는 향기로운 차 한 잔과 같았다는 추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낡은 냄새를 걷어내고 정갈하게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예술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동안 빚어낸 향기는 공기 중에 남아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고 깨우는 빛이 됩니다. 질병과 불우는 썩어가는 냄새를 따라오지만 평안과 지혜는 맑은 향기를 따라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리기로 결심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불운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폐부 깊숙이 맑은 산소를 불어넣고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며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군요. 꽃은 지면서 향기를 남기고 사람은 살면서 향기를 만든다. 부디 당신의 남은 생이 지독한 악취가 아닌 서늘하고 맑은 가을날에 숲길 같은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숨쉬는 그 공기가 곧 당신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향기롭게 가꾸십시오. 이 노인의 잔소리가 당신의 삶에 작은 바람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당신의 앞날에 맑은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